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콩의 숨통을 조이는 중국, 홍콩 보안법 깊이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트럼프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중대 조치, 또 큰 실수라는 얘기를 했죠. 폭풍 전야의 홍콩 내부 갈등,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 선포, 또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포지션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중국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 보안법을 표결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 인민대표대회는 13기 3차 회의인데 홍콩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을, 이 홍콩 보안법을 중국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표단이 2,885명이 참여를 했는데 2,878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표는 단 한 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이 6표가 나왔습니다. 99.9%의 찬성이죠. 홍콩은 23년 전인 1997년 영국에서 반환된 이후에 홍콩 법률 제정을 직접 표결했습니다. 당시 홍콩은 일국 양제 체제로 출범을 했으며 외교 국방은 중국에서, 그 외에 행정, 입법, 경제, 자치권 등 모든 사항은 홍콩에서 담당하는 한나라 두 체제, 일국 양제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홍콩 보안법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국 양제 체제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이후에 50년이 되는 2047년까지 적용을 받는데 중국과 별개로 민주주의와 자유체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당시에 홍콩의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50년 동안 한시적으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이번에 중국에서 표결 처리한 홍콩 보안법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 안보 교육 강화, 또 중앙정부가 국가안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안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이번 홍콩 보안법은 사실은 홍콩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을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를 했죠. 얼마나 중국이 급하면은 중국의 본토에서 이것을 처리했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헌법과 홍콩 자치법의 이 연계 사항이 되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을 예방 저지 처벌한다.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은 작년에 홍콩에서 벌어졌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또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최고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홍콩에서 구위원 선거가 있었죠. 또 금년 9월 달에는 홍콩 입법회의, 우리의 국회격이 되는데요. 이 입법회의 선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콩 시위는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 훼손 사례가 있었죠. 아주 대규모로 수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시위였습니다. 또 화염병 투척과 반중국 구호가 만연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이제부터는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홍콩에서는 작년 11월에 구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범민주 진영이 18개 지역구 중에서 17개를 석권했었죠. 그러나 보안법으로 민주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는 9월에 홍콩 입법회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홍콩 특별주의 박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는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을 들어 범민주 진영 인사의 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보안법 제정 시에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홍콩이 반환되기 5년 전인 1992년 일국 양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등에 대한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정책법을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홍콩 정책법을 폐지하게 되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의 폐지는 홍콩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수출 정책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을 통해서 무역 수출과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 통로로 이용해서 해온 것이 특별 지위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홍콩은 특별 지위를 잃게 되면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위상은 급전직하하여 홍콩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금 이탈이 곧 올 수 있겠죠. 어부지리로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등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5월 27일 그저께 워싱턴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외교 당사국들을 불러서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상 반중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와 다른 경로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유를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림길에서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외교부에서 범정부 회의를 열어 미중 갈등 관련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 아직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영국, 호주, 캐나다 그 3국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연합도 지난 22일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중국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강도 높은 대중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동안 엄포 수준이었던 대중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또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중국 관리들과 기업의 달러 거래를 통제하고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1,300개 홍콩 투자 기업의 피해, 현재 홍콩에 투자한 기업들이 약 1,300개가 되고요. 홍콩에 사는 미국인이 약 8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콩 보안법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에서 미국은 홍콩을 통해서 약 38조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조치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추방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유학생 약 36만 명 중에 3천 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인민군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 경찰이 지난 5월 25일 체류탄과 물대포로 시위자 120명을 체포했고 또 5월 28일 어제는 후추탄을 발사해서 약 300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 셧다운이 점차 해소해 나가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코로나19의 쇼크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선 역대급 경제위기로 올해 역성장마저 우려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현재 0.75%에서 0.5%로 0.25%를 인하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사상 첫 0%대 금리에 진입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낮춘 것입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역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0.2%로 낮췄습니다. 한꺼번에 전망치를 약 2.3포인트나 낮춘 것이 되겠죠. 최근에 이처럼 경제 동향이 많은 악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악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홍콩 보안법은 우리에게 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갈림길에선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기준금리와 국내 총생산이 지속 하락 중에 있고, 또 부동산과 증시의 변동폭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대응,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이런 모든 악재들로 인해서 현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홍콩의 보안법 처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부지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또 다른 위기가 될지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근 경제 동향과 많은 악재에 포진된 주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홍콩과 미국 또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